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부교재 75페이지와 선생님이 미리 나눠준 프린트를 펼치면 되겠습니다. 75페이지를 보니 첫 번째 우리의 주제는 바로 지하 자원의 분포와 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원은 중국과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많이 생산하는 어떤 자원이고, 그리고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수출을 주로 하는 그런 자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자원의 수입 국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 건 바로 석탄입니다. 석탄은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나요? 산업용이죠. 석탄은 값이 좀 싸기 때문에 공업에서 많이 쓰이고, 그리고 뭐 철을 녹이는 제철공업에서 철을 녹이는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화력 발전에 있어서 연료로 활용이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긴 하지만 워낙 사용이 많아서 수입을 하는 그런 국가라는 거. 여러분들 그 부교재에 프린트나 아니면 부교재에 이런 어떤 사진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석탄의 위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석탄을 많이 생산을 하긴 하지만 색깔을 붉은 색깔로 하겠습니다. 석탄을 많이 생산하기는 하지만 중국이나 이런 데 위치보다도 이 오세아니아에서의 석탄의 위치를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석탄은 고기 수국 산지에서 발생을 합니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오스트레일리아 중에서도 오른쪽, 그러니까 동쪽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수입을 한다는 거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자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원은 별명이 산업의 쌀입니다. 산업의 쌀이 바로 이 자원의 어떤 별명이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인도 등지에서 생산한다라고 볼 수 있고,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한국, 중국,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자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어디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한국, 중국, 일본으로 이렇게 수출을 한다는 점이고요. 바로 이 자원은 자동차나 각종 여러 가지 선박이나 그런 어떤 공업에 있어서 어떤 재료를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이라 볼 수 있어요. 바로 철광석입니다. 철광석을 가지고 제철공업을 통해서 어떤 자동차, 아니면 선박이나 아니면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쓰는 그런 철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철공업은 다른 어떤 공업의 재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철광석도 위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광석은 지금 마찬가지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떤 그 위치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철광석과 석탄과 다르게 철광석은 이 오스트레일리아 중에서도 왼쪽, 그러니까 바로 서쪽이죠. 서쪽에서 주로 생산된다는 점,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원입니다. 그쵸? 마지막 자원, 하나 더 추가하긴 할 건데, 어쨌든 부교재에서 마지막 자원이고요. 마찬가지로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주로 인도네시아에서 동아시아로 수출하는 자원입니다. 인도네시아.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죠? 특히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지금 자,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을 하는 것들 보면 이런 것도 이제 눈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점. 바로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를 이런 인도네시아에서
동아시아로 수출을 한다는 점. 그거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천연가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빈칸으로 뭔가 기호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빈칸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어떤 자원인지 찾아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철광석과 석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말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석유도 굉장히 좀 생산을 하는 편이다. 요거는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자원인데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첨단 산업의 쌀이라는 첨단 산업의 쌀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라고 불리우는 자원을 한번 들어봤나요? 히토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 바로 중국입니다. 별명이 첨단 산업의 쌀, 아니면 첨단 산업의 비타민, 뭐, 요런 식으로 좀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찾아봤을 때 생산량과 수출량을 거의 중국이 독보적으로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과 수입을 이제 그것만 봤을 때도 약간 뭐 95%그 정도의 어떤 수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는 중국이 아주 독보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이게 어디에 활용이 되느냐 하면 이게 뭔가 전기 감지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폰 요런 데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그런 별명이 붙은 것 같고 여러분들 요거 히토류도 절대 잊지 말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린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빈칸, 자원이 이렇게 이제 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첫 번째, A를 한번 살펴보자면, 아까 언급을 안 하긴 했는데, 지금 A, B, C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금 A와 B는요, 에너지 자원이고요. 그리고 C는 광물 자원입니다. 그리고, 어, 석탄, 석유, 철강석 중 하나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좀 찾을 수 있겠죠? 한번 빈칸 한번 넣어보세요. 자, 넣어봤죠? 자, 그러면 지금 뭐 아주 자원이 널리 좀 퍼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바로 여러분들이 구분해내기에는 어려울 순 있지만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동쪽에 위치한 건 아까 전에 뭐라 했죠? 바로 철광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쪽이 아니라 서쪽이죠. 오스트레일리아의 서쪽에 위치한 건 바로 B 같은 경우에는 그쵸. 석탄입니다. 석탄. 그래서 B에다가 석탄 이렇게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서쪽에 해당하는, 갑자기 동쪽, 서쪽 왜 이렇게 헷갈리죠? 자, 서쪽에 해당하는 자원은 보통은 어떤 것들이 언급된다 했죠? 이렇게 체크되어 있고 일단 여러 가지가 지금 다른 표시랑 같이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2개 이상 되어 있는 거를 보게 되면 주석을 제외하고 나서 자 C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얘기했죠? 철광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요런 어떤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요런 근처에도 존재하고 있는 뭐 요런 애들 얘들 같은 경우에는 석유에 해당합니다. 근데 석유와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좀 비슷한 곳에 존재합니다. 둘 다 신기습곡 산지에서 발견이 되니까요. 앞에 있는 그래프를 이게 여기도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분포하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석유가 이렇게 천연가스가 같이 생산되는 곳과 비슷하게 좀 분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요거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축산물을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사실 농업 파트를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90% 이상을 몬순아시아에서 생산한다 라고 한다면 쌀 및 옥수수 중에 당연히 쌀이죠. 그쵸? 자, 그리고 생산지에서 주로 소비되기 때문에 국제적 이동량이 적다라고 체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도와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 자, 특히 오스트레일리아도 약간 눈에 띄네요. 그죠? 오스트레일리아의 밀은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한다. 아까 자원도 엄청 수출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작물도 많이 수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얘는 바로 밀이죠. 그쵸? 자, 이제 기호작물. 뭔가 이제 주식이 아니라 좀, 이런 기호작물 같은 경우에는 몬순아시아에서 뭐와 뭐를 생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몬순아시아에서 아주 덥고 습한 환경에서 무엇을 생산할 수 있을까 봤더니 자, 여러분들 요 표시 보이죠? 보니까 천연고무도 보이고요. 커피도 보이고요. 사탕수수도 보입니다. 그죠? 자, 아주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뭔가 어, 기호작물로서 많이 소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다. 그죠? 그리고 차에서는 없어서는 안 된 어떤 사탕수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아주 덥고 습한 지역에서 많이 난다라고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부 지역에 어, 특히 여기서 또 조금 아쉬운 게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좀 기록을 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기름 야자 알고 있나요? 기름 야자? 기름 야자가 그 여러분들 뭔가 음식 같은 거 보면 라면 있죠? 라면의 뒤에 보면 이 팜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름 야자고요. 세계 3분의 2가 바로 이 몬순아시아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어요. 어디냐? 바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전 세계 3분의 2가 기름 야자가 바로 이곳 몬순아시아에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섬과 같은 그런 곳에 지금 여기는 기름 야자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네요. 요게 있어야 과자든 아니면 라면이든 엄청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야자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축산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에서 양모와 그리고 소도 많이 기른다고 볼 수 있어요. 소고기 같은 거. 소고기? 고기를 바로 쓰는 게 좀 그런가? 아무튼 소고기, 유제품 등을 생산해서 동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한다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어, 양은 좀 더 건조해도 살아남는다? 아, 참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 안쪽이 더 굉장히 건조했던 게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머리 달린 강 유역 해가지고 요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아주 건조한 지역에서도 양은 좀 길러진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강수량이 확보가 되는 요런 이제 외곽 지역들 여기서 이제 소나 요런 애들을 좀 뭔가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북부나 완전 동부 쪽은 그래도 좀 약간 수빈한 편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니까 이 편서풍과 맞닿는 이 서부 쪽은 소를 많이 기르고요. 그 건너편인 어떤 건조한 지역에서는 또 양을 많이 길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양을 많이 기르니까 뭐 양털로 만들어진 신발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 이거 들고 왔네요. 그죠? 양고기나 아니면은 소고기 그리고 어그부츠 이런 것들 양털로 만든 거예요. 뽀송뽀송하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호주가 유명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음, 여기까지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얘기를 한다면, 이 호주를 단면도를 잘라본 건데, 아무튼 이제 물이 흐르는 층과 물이 좀 흐르지 않는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뚫어가지고 물을 공급을 하는 게 찬정이고요. 이렇게 보이죠? 물은 온도는 섭씨 84도 정도이다.
자, 아주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조한 지역도 잘 견디는 양을 길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산맥 넘어서는 사실 여기는 좀 비가 오기 때문에 동부 쪽은 소를 좀 길러내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넘어가서 왜 몬순아시아와 동아시아일까? 한번 물음을 좀 답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그 전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자, 이제 몬순아시아와 이제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각자 어떤 것들을 무역을 하는지 요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맨 처음 할 때 얘기를 아마 했을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수출, 수입. 수출을 할 때는 기계를 많이 수출을 하고요. 어머나, 잠시만요. 주로 수출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뭐 자동차, 기계, 뭔가 만들어낸 것들을 수출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자, 그런데 상대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를 보게 되면 수출 같은 경우에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뭔가 자원이고요. 육류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밀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연에서 나온 그대로를 이제 좀 수출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어떤 것들을 하느냐?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입장에서는 뭔가 만들어진 것들이죠. 완제품들, 기계류나 자동차, 뭔가 석유 제외하고서 뭔가 어떤 제품 같은 거 이렇게 어쨌든 자원을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재를 주로 이제 가지고 온다는 거. 하지만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어떤 것들을 하느냐면 어떤 그런 자원 같은 것들을 주로 많이 수입을 해오는 편이에요. 뭐 원유나 다른 것들에 비해서 철광석 이런 어떤 비중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봐도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의 무역 상대국 해가지고 수출 측면으로 봤을 때 중국 수출 품목 비율 보게 되면은 오스트레일리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원자재, 광물 이런 것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반면에 오스트레일리아가 중국으로부터 가지고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비재나 이거 뭔가 이제 만들어낸 것들이죠. 공장에서 기계, 자본재, 자파, 섬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 오스트레일리아의 주요 상품 수출 상대국 변화했을 때 오늘날만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유럽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애들의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은 아주 압도적으로 아시아와 교역을 많이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일본, 대한민국 이런 애들 그 어떤 것들을 수출을 하느냐?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금, 뭐 그 외 어떤 양모라든지 이런 것들 어쨌든 이런 자원을 주로 수출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즉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성이 굉장히 크고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깝다라고 한다는 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몬순 아시아에서는 자원을 잘못 입력이 되어 있네요. 지하 자원이죠. 자원. 아이고. 자원을 가지고 와서 몬순아시아에서는 만들어낸 것들을 수출을 한다라는 거 우리 프린트에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산업구조 했을 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차이로 상호 보완성이 크고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교류 활발하다. 지하자원과 산업구조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교차해서 수출과 수입을 하더라. 아주 상호 의존적인 어떤 그런 형태다. 그래서 우리 단원의 이름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 빈대다가 아무 때나 쓰면 좋을 것 같아요. RCEP 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어떤 이게 무역 자유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협정이라고 해가지고 이 얘네들끼리 이제 뭉치게 된 거예요. 오세아니아와 동아시아가 같이 뭉치게 되게 되면서 이 여기 안에 있는 어떤 국가들이 무역을 할 때 아주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 이렇게 이제 좀 하나 어떤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참여를 했냐면 지금 노란 색깔로 색칠되어 있는 국가들이 다 참여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중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까지 총 몇 개국이냐면 15개국이고요. 하지만 어떤 나라는 참여를 하다가 빠졌습니다. 바로 어떤 나라냐면 인도죠. 인도는 불참 선언 후에 협상을 미복귀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상호 의존적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의 어떤 관세도 좀 낮추고 그러면서 좀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국가의 산업 구조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같은 경우에, 부교재죠? 부교재 같은 경우에 페이지 76쪽입니다. 페이지 76쪽인데, 요거를 하기 전에, 이거를 하기 전에 다른 걸 먼저 봤으면 좋겠어서, 보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먼저부터 이제 체크를 하고, 자, 첫 번째 국가입니다. 첫 번째 국가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말부터 개방 정책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했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국가인데 여기 여러분들 다른 말로 또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별명이요.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국가입니다. 약간 느낌이 올 거예요. 바로 중국입니다. 요 국가죠. 여러분들 이제 쓰면서 위치 눈으로 한 번 더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의 공장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말부터 개방 정책을 통해서 산업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제 특구를 설치를 했어요. 보이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서 다른 지역과의 어떤 교역에 유리한 그런 어떤 해안 지역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워낙 이제 노동력도 값이 싸면서도 아주 풍부하다. 그죠? 그리고 자원도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공업국으로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어떤 여건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지금 중국에 있는 어떤 많은 공장들이 또 다시 동남아시아로 또 이전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럼 주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냐면 뭐 예를 들어서 기계나 철강이나 자동차, 선박 같은 거 중화학 공업 위주로 발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화학 공업 위주로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첨단 산업 같은 것도 많이 발달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어떤 대형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어떤, 출신들이 되게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국가인 것 같아요. 성장 속도도 아주 빠르고요. 중국입니다. 최근에 또 조선산업도 지금 중국이 엄청나죠. 값싼 가격으로 막 이렇게 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조선이 또 많이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국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 같은 경우에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아주 높다. 두 개의 국가를 같이 묶어놨습니다. 아마 원료를 수입해와가지고 다시 만들어내서 갖다 파는 거. 가공무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공무역의 어떤 비중이 높은 국가. 바로 우리 동아시아 중에서 우리 한국과 그리고 일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만들어내는 거. 제철, 또 그걸 가지고 또 우리가 배를 만들거나 이런 어떤 무거운 것들 있죠? 무겁고 이런 것들을 우린 중화학공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로 어디서 수입을 해오느냐?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수입을 해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위치와 그리고 일본의 위치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공업 지역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원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원료를 많이 수입을 해오고, 이 해안가에 위치한 그런 대규모 공장지대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어떤, 태평양 연안 지역, 해안 지역을 위주로 많이 발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을 얘기를 해본다면, 바로 정밀기계죠. 기계, 그리고 뭐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발달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가 되고 있는 세계 도시가 또 우리 일본에 있죠. 어디일까요? 바로 도쿄. 세계 도시도 입지하고 있더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로봇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일본 기업 보이고요. 어떤 의료 시스템 같은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일본에서 많이 발달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세계 2위 인구 대국으로 노동 집약적 산업이 발달하는 곳이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영어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뭔가, 그리고 IT 기술도 발달했고, 그리고 노동력도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에요. 바로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인도 위치 한번 볼까요? 인도. 자, 인도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걸 다 뭔가 여러분들이 알기는 힘들 것 같고, 자, 세계 사무실 인도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얘들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보였던 방갈로르 보이죠? 여기, 방갈로르. 이 지역 자체가 인도 내에서 되게 좀, 인도의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에요. IT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뭄바이나 이런 데 첨단 산업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세계의 사무실이라는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BPO라고 해가지고 BPO. 여기 바로 뭐냐면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이라고 영어가 아주 콩글리시인데 이게 영어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영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IT 기술도 뒷받침이 되고 그리고 값싼 노동력도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도 시차 12시간 정도 이제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정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이제 뭔가 그런 어떤 다른 미국에서 중심인 어떤 그런 서비스업이 이제 영어 서비스업이 만약에 이제 불을 껐을 때 뭔가 너무 밤이고 그랬을 때 이제 지구 정반대편에서는 한창 활동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영어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국가에서 그런 서비스업을 이어갈 수 있는 어쨌든 24시간 내내 뭔가 계속 어떤 그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계의 사무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볼 때, 음, 이 정도로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뭄바이나 이런 애들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를 굳이 왜 넣었냐면, 지금 이런, 아메리카와 인도와의 그런 시차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이 끄는 그런 시간일 때 여기서 서비스업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려고 한 거였어요. 자, 나머지 빈칸 채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와 베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 비중이 높다. 바로 농업이나 어떤 그 수산업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일단 저렴한 노동력이 특징입니다. 노동력,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이용해서 최근에 공업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어, 그리고 아까 전에 인도네시아 하면서 팜유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작물 같은 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네시아 등지에서 농업을 할 때 뭐 플랜테이션의 형태라고 하는지 열대 기후이기도 하고 각종 자본을 이제 투입을 해서 대규모로 전 세계가 원하는 그런 기호작물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고요. 그리고 자,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많이 설명했으니까 빈칸만 채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정을 이용해서 기업적 농목을 발달하고 육류, 양모, 유제품, 밀 등을 수출한다라고 하고
지하 자원을 아주 많이 수출을 한다라는 거, 석탄, 금, 구리, 철광석, 요런 애들을 주로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뭔가 광업과 관련된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사실 선진국 치고 공업의 비중은 좀 낮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 애들, 나라 이름만 한번 써볼까요? 여기가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고, 타이고, 여기가 베트남이고. 그쵸? 이거는 아까 전에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우리 인도네시아 주변에 석유와 천연가스 많이 있는 거, 요거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프린트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프린트. 프린트에 보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국내 총생산과 그리고 산업 구조가 나와 있는 지도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보면 동그라미 크기가 바로 국내 총생산의 규모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 안에다가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 구조가 나뉘어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가장 국내 총생산이 높은 순서대로 우리나라 제외하고 국내 총생산이 제일 높은 순서대로 네 가지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체크를 했죠. 자, 가장 많이 국내 총생산이 있는 나라가 어디인가요? 바로 중국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일본이죠. 일본. 그 다음이 인도고요. 그 다음이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자, 각각 특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 이런 2차 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이거 앞선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선진국의 특징을 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공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장 아주 높은 게 68.8%가 바로 3차 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차 산업의 비중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도 좀 높고 한데 그리고 특히 2차 산업의 비중이 아주 많이 높은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분류를 할 때 오세아니아는 선진국의 여러 가지 특징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워낙 이제 지하 자원과 관련된 어떤 광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어떤 목축업 관련된 게 돼가지고 좀 약간 비중이 높다 보니 선진국 치고서라도 1차 산업 비중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워낙 2차 산업의 비중이 좀 낮은 편이라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 나머지 뭐 인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여기도 뭔가 약간 개발도상국의 그런 이제 특징을 보이다 보니 이 네 개 지역 중에서는 가장 1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점차 2차 산업도 많이 발달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특성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고 좀 잘 캐치를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산업 구조도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주요 국가별 수출 품목인데요. 자, 이거를 이제 골라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각 국가가 다른 나라로 무엇을 수출을 하는지 나와 있는 거고, 자, 일본, 여러분들은 이제 잠시 영상 멈추고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 한번 스스로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잠시 멈추고 했다고 치고 여기서 이제 일단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기가 제일 편할까 봤더니 일단 뭔가 1차 산업 위주로 자연 상태 그대로인 것들을 좀 판매를 많이 하고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그리고 육류까지 뭔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바로 뭔가 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얘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두 번째 나라, 좀 약간 생소할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내가 인도네시아도 포함시켰잖아요. 그죠? 팜유.
뭐 라면이나 어떤 과자 볶는 데 쓰는 그런 것들이죠. 튀길 때 쓰는 그런 거고, 석탄, 팜유, 기계류,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원유, 바로 이제 석유와 관련된 그런 것들. 자,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얘도 뭔가 자원 위주로, 그런 것들로 위주로 많이 판매를 하네요. 얘가 인도네시아죠. 그 다음에 중국과 일본, 인도를 한번 구분을 해보자면, 다이아몬드도 나오고요. 의류, 섬유 직물, 기계류 약간 퍼센테이지 좀 작은 편이고, 자, 이거 바로 볼까요? 일본, 중국, 인도. 얘가 바로 인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인건비가 좀 저렴하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노동집약적인 그런 의류 산업 같은 거, 크긴 돈이 되지 않더라도 값싼 노동력이 중요한 그런 섬유 같은 거, 이런 것들 비중 들어가고, 다이아몬드, 이런 애들이 들어가네요.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기계류와 이제 자동차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거. 자, 여기는 공업이 아주 발달이 되어 있나 봐요. 그죠? 이런 애들 위주로 뭔가 판매를 하고, 뭔가 이제 다시 가공한 것들 위주로 판매를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 위에도 마찬가지로 기계류의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긴 하지만 여기는 의류와 섬유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요것만 보더라도 여기는 좀 약간 좀 어, 노동력이 싸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동력이 좀 약간 싼 느낌이 듭니다. 이 두 번째 있는 국가보다. 자, 즉 밑에 거는 얘가 바로 일본이고요. 가공무역이 발달했던 정밀기계, 로봇산업 이런 것들이 발달한 거, 이제 여러 가지 기계류를 많이 수출을 하긴 하지만 값싼 노동력 바탕으로 의류나 섬유 직물 같은 것들도 많이 판매를 하는, 얘가 바로 중국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이제 공업적인 어떤 측면을 우리가 뭐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죠? 방금 이제 했던 이런 그래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프린트에는 없긴 한데 같이 한번 확인하기 식으로 해가지고 쌤이랑 같이 좀 EBS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좀 실망을 했을까요? 잠깐만요. 지금 빈칸 채우기 뭐 하나를 안 한 것 같은데. 아, 자, 여러분들, 우리 부교재에 있는 거 빈칸 채우기 이것만 좀 할게요. 자, 76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에 요거 안 했네요. 그죠? 산업구조의 변화했을 때. 자, 점차 어떤 국가든 점차 이제 산업구조가 고도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부가가치가 높은 어떤 애들이 같은 경우에 좀 비중이 높아지게 됩니다. 1차, 2차, 3차 같은 경우에 어떤 것들이 좀 비중이 높아질까요? 그렇죠. 3차 산업의 비중이 점차 높아진다 라고 볼 수 있고, 선진국일수록 여러분들은 3차 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쵸? 뭐 우리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니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 3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보고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1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주요 국가의 산업 구조 변화 봤을 때 일본은 로봇 산업, 빈칸에 로봇 산업 쓸게요. 자본력과 최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로봇 산업과 아니면 부품 소재 산업이 많이 육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인도와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사용하다 보니 BPO 서비스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는 아주 핵심적인 게 아니더라도 뭔가 이제 어떤 가벼운 그런 어떤 행정적인 처리나 서비스업 관련해서는 아웃소싱을 맡긴다. 이제 외부로 맡길 수 있다라는 하는 그런 서비스업을 얘기를 합니다. 외주 같은 거. 오스트레일리아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적극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좀, 그런 쌤이랑 같이 아까 봤던, 지금 세탁기가 다 됐네요. 자, 어, 아무튼, 쌤이랑 같이 봤던 그런 수출 구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확인하기를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자, 뉴질랜드, 스리랑카, 그리고 일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이제 잠시 멈춰서 이게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좀 눈으로 확인하고 좀 찾아볼게요. 자, 됐죠? 이거는 이제, 이게 뭔지 설명을 먼저 안 했네요. 자, 요거는 얘들아, 세 국가의 상품별 수출액 비율을 나타낸 거야. 상품별 수출액 비율.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걸 판매를 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구조가 나온 거예요. 수출액. 자, 그러면 알 수 있겠다. 그죠? 자, 가 같은 경우에는 기계, 자동차, 정밀기계. 어떤 걸까요? 바로 일본의 수출액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두 번째 거 볼게요. 의류, 그리고 마시는 차. 자, 뭔가 차가 발달한, 이거 우리 농업 파트에서 배웠던 것 같은데, 그죠? 음, 뭔가 노동력이 아주 값싸면서도 차 문화가 발달한 실론티, 이런 것들, 바로 스리랑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낙농 제품은 소에서 나온 어떤 그런 걸로 만들어낸 유제품을 낙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육류나 채소 과실, 목재, 그리고 기계류. 뭘까요? 바로 뭔가 소를 길러내는 어떤 그런 유목, 이런 것들과 관련됐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뉴질랜드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또 알아보게 하도록 할게요. 자, 요 그래프가 바로 뭐냐면, 이것도 산업별 생산액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산업별 생산액 비율. 그래서 1, 2, 3차 비율을 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고, 자, 했죠? 그럼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것보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1차 산업이 발달한 게 보입니다. 뭔가 약간 좀 산업의 고도화가 충분히 진행이 되지 않은 그런 느낌이다. 그죠? 지금 세 국가 중에서 바로 바로 캄보디아가 바로 이런 어떤 느낌과 가장 어떤 밀접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자, 얘 같은 경우에는 3차 산업도 상당히 높아요. 근데 2차 산업도 비중이 아주 높다라는 거. 여기 같은 경우에 공업이 발달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바로 어떤 거에 해당할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중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약간 좀 이렇게 나머지 오스트레일리아보다는 2차 산업과 1차 산업의 비중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선진국 치고서도 뭐 1차 산업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셋 중에서는 뭔가 가장 산업의 고도화가 많이 진행된 게 아닌가. 서비스업의 비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얘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마지막이 아니었네요. 자, 국가별 상품 수출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시간을 주도록 할 테니까 딱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 일단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본이 있었고요. 중국이 있었고요. 인도네시아가 있었고,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있었습니다. 자, 각 상품 수출 비율인데요. 자, 여기서 살펴보게 되니까 이제 또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석탄과 팜유, 기계류, 천연가스, 의류. 요런 것들이 보이는데 얘들은 바로 인도네시아로 줘야 될 것 같아요.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가공무역이 발달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 나머지 석탄, 철광석, 금, 육류, 기계류 조금씩 뭔가 수치가 다 달라질 수 있는 거는 감안을 하고서라도 지하자원을 주로 수출하는 국가는 얘가 바로 오스트레일리아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기계류 뭔가 가공한 것들을 주로 수출을 하는데 그 와중에 자동차나 정밀기계, 철강, 화학 요런 애들 위주로 뭔가 판매하는 애들은 일본이고요. 그리고 기계류 플러스에서 섬유와 의류 요런 애들 또 같이 뭔가 수출하는 게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이제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배웠던 거 좀 정리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제 했던 거 페이지 75페이지와 76페이지 찍어서 여러분들 그 패들렛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 쓰는 거 잊지 말고요. 그걸로 출석 체크할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